오늘 오마이TV를 통해서 처음으로 단독으로 공개합니다. 단독으로? 주목해 예. 주십시오. 자, 하나은행이 저는 더 깊숙한 역할을 했다고 SK보다 보는 근거가 자, SK는 직접적으로 인사가 가지는 않았어요. 돈이 네. 일부 갔지만 자, 성남호텔 고물의 하나은행 부행장 출신이 옵니다. 아예 인사까지 와요. 네. 그다음에 성남호텔 이사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나은행이 추천한 이사입니다. 아하. 첫 번째 이사가 이병식이고요. 네.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니까 두 번째로 최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깊숙이 이사까지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문 하나 이사 2명이 파견된 거죠. 총. 이 사람들이 근데 저희들이 하나은행 안팎의 제보를 종합해 보니까 단순히 네. PF 부동산 PF 대출해주고 이런 걸 지원해주는 실무가 아니라 화천대유 세력하고 실무를 깊숙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예, 화천대유를 엄청 챙겨준 거죠. 하나은행에서 파견돼가지고 하나은행 이득을 챙기는 게 아니라 거기 성남의 그랬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판단은 본인이 못했겠죠. 최소 은행장이나 하나금융재장에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을 거 저는 추정하는데.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에서 이 화천대유에 대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당했던 과장, 나중에 성남의뜰 이사까지 되신 양반이 2019년도에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건 회사 쪽, 네. 그다음에 하나은행 내부 직원들 통해서, 그다음에 언론사, 이걸 취재하는 언론사를 통해서 네. 뭐 언론사가 추적해갖고 파악한 것까지 제가 3개의 체크, 이것을 크로스 체킹이라고 그러죠. 네. 크로스 체킹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은행의 간부가 네. 분양받은 거 인정한 것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정말 자, 깊숙하게 그러면 연결돼 있네요. 예, 박준 기자님, 네. 벌써 감이 잡히잖아요. 네. 그 개인은 자기는 정상적으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백벌 양면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부동산 PF 담당 과장이 네. 그리고 성남뜰 이사가 이사 딱 3명인데 네. 이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성남의 뜰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이사회잖아요. 네. 대부분 성대 관련자라는 것도 웃기지만은 성남의 뜰이나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성대 출신이고 네. 하나는 김정태장도 성대 출신이라는 것도 웃기지만은 어쨌든 화천대유에 하나은행이 얼마나 깊숙한 역할을 했는지 알겠죠. 깨질 뻔한 컨소시엄을 곽상도가 나가서 연결해주고 네. 화천대유 그래서 컨소시엄 안착시키고 사업권을 따내고 시행을 시키고. 예. 사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자기들이 시행사에 하나은행이 시행사에 투자를 했잖아요. 만약에 시행사에 투자를 했으면 그 시행사의 이득, 이른바 화천대유의 이득에 가져올 수 있죠, 사실은.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상이익이 그리고 근데 화천대유 다 지분 100% 누가 갖고 있죠? 김만배 갖고 있잖아. 1인 회사요. 그건 좀 이상하죠, 사실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그걸 아예 보이죠. 김만배한테 엄청나게 몰아주려고 음. 좋은 형님들이 질비한 50억 클럽으로 묶여지고 평소부터 좋은 형동생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네. 자 근데 이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이가 아파트 분양까지 받은 겁니다. 만약 화천대유 세력이 특혜를 김정택에도 온갖 특혜를 주고받았고 일선에 있는 프로젝트 PF 부장이나 과장한테도 특혜를 주고 네. 심지어 그중에 일부한테는 아파트까지 줬다. 아하. 근데 그 아파트가 당시 분양가가 6, 7억입니다. 2019년도에. 지금 많이 지금 올랐죠. 17억 안팎입니다. 아이고. 전세가가 이미 분양가를 벗어났고 아. 시책만 10억으로 대박이 10억 났네요, 정도 말 추정됩니다. 본인이 정당에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그다음에 다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그러게요. 다분하고요, 발생하고요. 거기다 만약에 특혜를 주고받은 거면 네. 하나은행 화천대유 게이트에는 어허. 훨씬 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김정태장에서부터 네. 함영주 전 은행장, 어허. 그다음에 지금 직원들까지.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이게 아파트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건 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과연 더 큰 덩어리. 그래서 그 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네. 이 그분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민간이 다 해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방해해서 결국은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가져간 네. 성남시나 이재명 그분일 리가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사업을 성사시켜주고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시고
이 사업을 성사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막단 이득이 가능해 한 사람은 여기서 좁혀보면 아하. 일단 박영수가 있고요. 네. 박영수 윤석열 그룹이 있고 추정할 수가 있는 예. 거죠 한 사람씩. 그다음에 하나는 김정택 회장 그룹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SK 관련자들이 있고요. 최태현, 최경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이 가장 아하. 이 세 그룹이 가장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네요. 좁혀 보면 예. 하나씩.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 고위 법조인들 친박 성향의 이른바 아. 50억 클럽, 네네. 50억 클럽도 한 클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네 그룹이 그분입니다. 야. 그렇잖아요. 아니 정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네.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분들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예. 이재명 후보를 이 사업에서 향해서 누가 예. 가장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데 하천대유 천하동 운소력이 그 중에는 그 사람들 이재명과 친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분이라고 한 그런 뭐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람들도 그렇게 좀 몰아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후보를 그분이 한 사람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분이라는 거 없죠. 없어요. 그냥 배임 얘기를 하고 하천대유는 있죠. 누구 겁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네. 현수막도 다 사라지고요. 그분이 이재명이라도 아, 사라졌어요. 네. 이제는 뭐 알았으면 배임이요, 몰랐으면 무능이라고 몰아가는 것만 남았는데 네. 자 여기서 알았으면 배임이다.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 2010년 내부 보고서에 제가 입수한 거에 네. 본인들이 총 이득이 3,500억 정도고 그 중에 아하. 성남시가 먼저 가져가는 게 1,820억에서 우리가 1,760억 정도 남는다라고 해놨다니까요. 근데 2%도 안 되는 네, 32억만 확보했다니까요. 나중에 4,040억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돈 확보했다니까요. 네. 지분 대비로도 성남 도경원 이미 50% 지분 가지고 네. 50% 지분 가지고 51%가 넘는 돈을 가지고 와버린 거고 그 후에 추가로 진짜 비교가 되네요. 일공단 공사비 북측 터널비까지 해서 무려 5,511억을 가져가 버린 것이고 심지어 등기 등록까지 고쳐가지고 8억을 더 가져갑니다. 그런데 1.5조의 돈을 내고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네. 컨소시엄의 주관 회사이고 그러니까 컨소시엄 주도자이고요. 네. 아니 진짜 그 다음에 이사 고문도 한 명 파견했고 이사가 최종 2명이나 파견이 됐고요. 합쳐서 실무도 깊숙했고요. 네. 근데 어떻게 4,040억 최종 수익 예상 수익 말고요. 1,760억 말고 최종 화천대유세를 가져간 4,040억에 1%도 안 되는 32억을 확보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알았으면 배임의 전형이죠. 이건 몰랐으면 무능이 아닙니다. 알았던 거니까 배임인 거고. 네. 그러면 김정태와 곽상도와 김만배를 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비호해준 의혹을 받는 박영수와 윤석열을 네. 조져야 되는 것이죠. 아하. 그다음에 하나 더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은행 담당 직원이 네. 담당 간부가 네. 지금 현재 성남에 이사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네. 아파트를 분양받은 걸 하천대유가 시행한 네. 더 포레스트 이름이 그걸 겁니다. 그것까지 지금 확인된 겁니다. 음. 얼마나 더 굉장히 이제 더 KT의 성격이 짙어지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살아남게 해준 세력은 누구냐?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잖아요. 1,800억이나 받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수사를 하고 박영수가 변호사를 했는데요. 주인 검사가 자 윤석열. 그때 대장동에 그리고? 1,800억 이렇게 예금보험공사 문건입니다. 1,800억 원을 네, 가져갔잖아요. 자 나중에 못 돌려받은 돈이요 무려 645억 원만 회수해서 부산저축은행만 해서 원금이 383억에 이자 2,245원에 빌려준 돈이 1,805억인데 네. 못 돌려받고 있는 돈이 2,628억입니다. 아. 이것을 누구한테 빌렸냐? 네. 이강길과 C7 그다음에 네. 판교 PFV라는 데 빌려준 겁니다. 네. 이게 다 이강길과 남욱 정영학과 관련된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대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 돈을 근데 빌린 건데. 당시 이강길은 구속이 됐어요. 이걸로 구속이 된 거라면 음. 신영수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동생한테 뇌물을 줘 구속이 됐는데 네. 나머지 남욱 정영학 등은 당시에 이 엄청난 대출을 불법 부실하게 받았거든요. 네. 대출 브로커가 10억을 막 받고 음. 조모 씨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척인. 근데 이 부분을 박영수가 변론한 거예요. 김만배가 변호사 소식해 주고요. 네. 근데 윤석열 수사했는데 다 묻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천대유 천하동인 세력이 이때 살아남아 버린 겁니다. 아하. 돈도 안 갚고.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예. 있고 이재명 후보도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지적했잖아요. 네. 2011년에 수사해야 부산저축은행 대출 대장동 대출 왜 덮었냐? 박영수 윤석열이 답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아하. 살아남아서 예. 끝까지 공영 개발을 반대하고 음. 어떻게든 민간 개발을 해내서 반감반민이 돼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럼 성남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몫은 가져갈 때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음. 민간 사이에서의 아니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성남시가 이재명이 시킨 것도 아니고 네. 하나은행하고 하천대하고 해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땄잖아요. 거기서 음. 이익 배분은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개발 여지가 없는 거죠. 개발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때 어쨌든 이자들이 초기에 땅을 사는 비용 사업비용으로 1,800억을 대출 받았는데 결국 거기서 총 2,240억을 지금 못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이자가 이제 늘어나가지고. 근데 그걸 누가 덮었냐? 윤석열과 박영수가 덮은 겁니다. 그럼 이자들은 얼마나 윤석열과 박영수가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박영수에게는 딸, 곽상도에게는 아들, 네. 그 다음에 윤석열에게는 아버지의 아. 집을 사준 것이라고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죠. 자식이 없으니까 윤석열은.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이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설명이신데요. 예.